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담당하는 교사 권준현입니다. 네, 이번 1차 시부터 정치와 법 본격적인 1단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법 첫 번째 단원은 민주주의와 헌법입니다. 이 1단원에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정치와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소단원 민주정치와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와 법에서는 친구들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의 의미와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의 의미와 이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소단원인데요. 친구들이 수능 시험에 대비해서 포인트를 두고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 첫 번째 소단원의 수능 출제 포인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많이 기출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정치의 의미, 즉 정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수능 시험 1번 문제에서 항상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이념. 요거는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편입된 내용인데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수능의 출제 포인트는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대 사회, 그 다음에 근대 사회, 현대 사회로 발전해 오면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수능 시험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능 출제 포인트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 법치주의,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내용이 수능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을 친구들이 공부할 때 수능과 연결시켜서 네 가지 내용을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치의 의미, 두 번째 법의 이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치주의. 이 네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부터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고 정치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의 의미에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의 기능은 당연히 첫 번째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람직한 우리 사회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 두 가지가 정치의 기능입니다. 네, 좀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치의 의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 문제가 있으면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우리 사회 질서를 확립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의미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일단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즉 국가 기관이 국가라는 공동체와 관련된 공동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부가 지금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즉 국가 수준에서 일어나는 그런 특유의 현상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을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학교나 기업이나 국가에서 우리는 집단 내에서 어떤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든 활동, 이거를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어디 가족여행 장소를 결정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어.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것도 정치라고 보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급회의를 통해서 학급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기업에서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우리 사회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정치라고 하는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넓은 의미의 정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의 기능인데요. 정치는 질서 유지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유한한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 요거를 해결하는 과정, 요게 바로 정치의 기능이죠.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직한 상태를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분배하고 행사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정치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정치의 의미, 즉 정치를 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정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치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정치를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요? 네, 넓은 의미의 정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 하시오. 첫 번째, 학급 회의를 열어서 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좁은 의미의 정치다. X겠죠? 두 번째,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질서 유지 기능.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 유지 기능은 정치의 적극적 기능, 바람직한 상대 설정 기능은 정치의 소극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정치의 의미하고 정치의 기능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정치의 의미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소단원의 내용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